네, 이제 44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몇 문제 이제 보여요. 그쵸? 보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꼭 직권이든 분권이든 혹은 복권이든 여러분께서 그 회로도를 간략화 그릴 수 있다면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죠. 44번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자, 44번에 외분권 복권 발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복권인데 자, 바깥에 이렇게 분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또 계좌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때 분권 계좌의 저항이 25옴일 때, 여기 분권 계좌죠. 이건 직권 계좌고요. 자, 25옴일 때 그때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IA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힌트 준 게 50kW. 자, 50kW 그 다음에 250V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요? 이 양쪽의 전압은 다 250V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하게 되면 여기는 10A. 이쪽은요. 50kW를 250V로 나누게 되면 5만 나누기 250 하게 되면 200이 되겠죠? 200. 그럼 여기서 맞는 건 얼마예요? 10 더하기 200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 210A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5번. 전기자 저항이 0.15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는 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쵸? 자,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저항이 있고, 자, 전기자가 있겠죠. 이 위에 있는 거랑 다릅니다. 이건 전기자 저항을 제가 표기한 겁니다. 그럼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항이 0.1옴이 됐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104A. 자, 이때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류 110.4V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단자전압 V는 얼마큼이 되는가? 여기 단자전압 V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자전압은 처음에 만든 유기기 전력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 IA, RA를 빼게 되면 되죠. 그럼 처음에 만든 전기가 110.4V고요. 자, 여기서 IA,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104A, 그 다음에 곱하기 RA 0.1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요? 100V가 되겠네요. 답 100V 2번. 46번. 직류 발전기 중에서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직류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3번은 평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47번.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 전압 변동률이 계산 어떻게 하죠? 47번. 전압 변동률이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그러니까 전격이 더 클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과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48번. 직류 발전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직권 발전기 설명 중에서 3번에 단자 전압을 V, 유기기 전력을 E, 부하 전류를 I, 전기자 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을 RA, RS라고 할 때 V 단자 전압은 E, 유기기 전력에서 더하기다. 더하기 I RA, RS다. 더하기 아니죠. 빼기죠. 이런 식으로 빼야 되는 거죠. 처음 만든 거에서 그 다음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야 단자 전압이 되게 되는 거죠. 3번이 잘못됐죠. 49번. 전격이 5kW, 5000W죠. 100V 50A, 1800rpm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은 단 계좌 전압이 50V,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5A, 전기자 저항이 0.2옴, 브러쉬의 전압 강하는 2V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 전압 50V, 계좌 전류가 5A. 계좌 전류는 근데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49번에 자, 타여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이제 IF 타여자는 전기자와 계좌가 서로 전기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 쪽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전격이 5000W라고 했고 전압이 100V예요. 전압 100V. 그럼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50A. 전기자 전류가 50A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 0.2옴이에요. 0.2옴.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2V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브러쉬에서 2V 까먹게 되면은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없을 때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은 처음에,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 무부하 시에는. 지금, 여기가 100V니까 지금 얘가 이제 100V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까먹은 것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아까 전압 강화가 2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 2 한 다음에 1V. 그럼 103V. 103V. 5, 2, 50 곱하기 2 하게 되면, 10이죠? 그러면 10V. 하게 되면 112V 이렇게 되나요? 답 2번 있네, 2번. 문제가 좀 무부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 직류 발생했다. 무부하 시에 부하가 없을 때의 단자전압. 단자전압은 이제 유기기전력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좀 문제가 좀 그렇죠. 50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자 저항이 40옴, 계자 전류가 3A, 전기자 저항이 2Ω일 때 유기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유기기전력이란 처음에 만든 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권 발전기 한번 그려볼게요. 분권 발전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이게 무부하라고 하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부하 계자 저항이 40옴, 여기가 40옴이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3A, 여기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여기 2옴이 된다고 합니다. 유기기전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부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부하가 없으니까 전기자에서 맞는 전류가 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3 곱하기 40 하면은 이 양단의 전압은 여기는 120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2 하게 되면 여기는 6V가 될 겁니다. 그럼 처음 맞는 거는 이 두 개의 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26V가 됩니다. 1번. 51번. 동기발전기 무부하 포화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가? 단 V는 단자전압, YF는 여자전류이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1번이죠, 1번. 무부하 포화곡선. 어느 정도 가다가 꺾이게 되죠. 52번. 계자 저항이 50옴,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3Ω인 분권 발전기가 무부하로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 유기기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권 발전기, 지금 50번과 거의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계자 저항이 50옴, 여기가 50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2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3옴이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 계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 5, 20 하게 되면 100V고요.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6V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 106V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50번이랑 뭐 같은 것 가지고 숫자만 조금 다르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답만 외워가지고는 풀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53번. 전격 전압 100V, 전격 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일단 전압이 100V니까 100V보다는 더 컸겠죠. 그렇죠? 처음에 만든 전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전기자 저항이 0.2옴이라고 했으니까 자, 53번도 자, 이와 이제 비슷한 겁니다. 자, 계속 분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전격 전압이 100V, 그러니까 100V예요. 전격 전류가 5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2. 지금 문제에서 계자 전류 전기자 반영을 무시한대요. 계자 전류는 무시하래요. 그러면 50 곱하기 0.2 하게 되면 10. 처음에 얼마? 110V. 처음에 110V 만들어서 중간에 10V 까먹고 나머지가 단자전압이 된 거죠. 54번. 계자 저항이 100옴,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옴이고 무부하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때의 유기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그림만 몇 개를 지금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얼마? 계자 저항이 100옴, 계자 전류가 2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2옴. 자, 그때 유기기전력 처음 맞는 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 전압 강화, 이쪽에 전압 강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되죠. 102 하게 되면 여기 얼마? 200V. 2 하게 되면 여기 얼마? 4V. 204V가 되겠네요. 200.4. 이렇게 0.4죠. 그쵸?
200.4. 답은 2번. 55번 단자전압 220V 부하전력 50A인 분권발전기 유기기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전기자 저항은 0.2. 자,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단자전압 더하기 자 부하전류 곱하기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계산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몇 번이랑 문제가 비슷하게 됩니까? 53번이랑 그쵸? 아까 53번 풀었던 거와 거의 비슷하게 되죠. 이쪽 계좌는 무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숫자만 다르죠. 답은 3번 230V. 56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권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되는 건 균합선이죠.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선이죠. 왜? 압력이 서로 다르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57번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압이 같아야 된다고요. 서로 균합선. 58번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4번에 균합 모선을 접속할 것. 균합 모선은 직권이랑 복권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해요? 직권이랑 복권. 직복. 균합 모선 복직. 59번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을 하는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3번에 복과. 60번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 모선이 필요한 것 직권, 복권. 3번. 61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무엇인가? 계좌 전류가 많아지면 됩니다. 계좌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 단자 전압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부하 분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62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발전기 용량과 전격 전압의 관계는 용량은 달라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병렬 운전할 때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지켜야 할 것, 극성이 같을 것, 전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할 것. 그렇죠? 용량은 달라도 돼요. 하지만 뭐는 같아야 돼요? 전압은 같아야 되는 거죠. 2번이죠. 63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자, 공급되는 압의 극성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있는 계자 혹은 전기자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2번이죠. 64번 다음은 직권전동기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직권전동기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한 글자로 표현하게 되면 힘력, 힘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동 특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번에 전동기 기동식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에요. 기동 토크가 크죠. 그래서 전동기, 기중기, 크레인 그런 게 사용되게 되는 거죠. 65번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벨트를 걸고 운전하다가 혹시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 무부하 상태가 되죠. 무부하 상태가 되면 무구속 속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벨트를 걸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번입니다.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66번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큰 거. 어떤 거? 직권. 67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 반비례 관계죠. 제곱에 반비례한다. 2번이죠. 68번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3번의 기중기용 전동기는 직류 분권 전동기를 쓴다? 아니에요. 기중기는 어떻게? 직권 전동기를 사용한다고 했죠. 3번. 69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가? 자, 규약 효율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 보죠. 규약 효율. 자, 일단 전동기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입력이 두 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을 우리가 전동기의 어떤 효율? 규약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 발전기 혹은 변압기의 경우에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자, 출력이 두 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출력 플러스 손실. 출력 플러스 손실이 입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입력이 두 번 나온 거를 찾으면 되고, 자,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식인 4번이 되겠죠. 70번 속도 특성 곡선 및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낸 전동기는 무엇이냐? 이번에 직류 직권 전동기. 71번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힘이 좋아서 그래요. 힘이 좋을 때. 그러니까 힘과 토크가 완전히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아니 왜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속도가 작을 때 토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크가 속도가 작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출발할 때, 기동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동할 때 힘이 센 거를
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72번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직권 전동기는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73번 다음 직류 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속도가 제일 변동률이 커요. 74번 전기철도에 가장 적합한 직류전동기는 직권전동기.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75번 직류전동기의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3번에 역기전력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76번 직류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좌자속을 몇 배로 해야 되는가? 단 전압과 전류 등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전동기의 회전속도식 보죠. N은 K 어떤 상수, 자속 5분의 V-IARA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려면 자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속을 2배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속도가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답은 76번에 2번이죠. 77번에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물어보고 있죠.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을 우리가 분권 전동기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78번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게 된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게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토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직권이죠. 직권. 그냥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79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 무부하일 때 회전수는 1200, 전격일 때 회전수는 1150이라고 한다.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속도 변동률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정무정이죠. 무정정이고. 그 다음에 전격이 지금 1150이라고 했고요. 1150분의 1200 빼기 1150 계산하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 0.0435, 4.35가 되죠. 답은 3번. 80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가 1500, 속도 변동률이 3%일 때 무부하 회전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무부하가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그쵸? 무부하가 크니까 지금 1500보다 큰 게 답이에요. 3번 아니면 4번이죠. 둘 중에 하나 찍어도 50%예요. 그쵸?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이라고요. 근데 지금 전격이 얼마예요? 전격이 150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1500분의 무부하 빼기 1500 하니까 이게 3% 나왔대요. 0.03 나왔대요. 그러면은 무부하에 1545 한 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1590 한 번 넣어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는 게 있겠죠. 그쵸? 답은 3번이죠. 81번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 속도 특성.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조금 뭘로 볼 수 있냐? 모범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범생. 속도가 좀 일정한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림에서 가장 일정한 거 B번이죠. 8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공급 전압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전기자 권선이나 계좌 권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1번 변하지 않죠. 83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1번 발전되지 않는다. 84번 220V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쵸? 반대되는 기전력. 지금 공급되는 게 220V 그 다음에 10A예요. 사실 문제에서 직권이냐 아니면 분권이냐 이걸 좀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1옴이에요. 그쵸? 회전수는 필요 없어요. 계산하는데. 그러면 10A니까 10A 흘러가니까 중간에 전압가가 얼마? 10V. 10 곱하기 1에서 10V. 공급된 게 220이니까 220 빼기 10은 뭐예요? 그러면 210이 되겠네요. 따라서 210V. 8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의 토크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인가? 토크도 2배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속도도 토크로 2배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 어떻게 돼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력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 t예요. 타오죠. 오메가 t. 그러니까 속도와 토크의 곱이죠. 요것도 2배로 하고 싶고 이것도 2배로 하고 싶어요. 그럼 몇 배? 4배가 되죠. 3번이죠. 86번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에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식 한번 보죠. 속도식 N은 K
5의 v-iara. 만약에 자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속은 감소하게 되죠.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요.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속도는 올라간다.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답 3번이죠. 87번 직류 분권자 운동기 운전 중에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신다. 자, 근데 지금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결국. 그렇죠? 저항 증가하게 되면 속도 감소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안 냈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8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앞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렇게 좀 간략하게 우리가 회로도로 좀 그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뭐 전압변동률 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 기본이니까 제가 뭐 2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앞에 분권에서의 그림은 꼭 여러분께서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